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토트넘이 은배모 영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측면 공격수 내지는 최전방 공격수의 이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은배모 같은 경우에는 은배모가 여전히 맨유행을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커스트, 맨유 소식의 공신력이 꽤나 높은 기자잖아요. 러커스트 기자도 토트넘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은배모 이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기사를 썼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맨유는 토트넘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포드의 공격수인 은배모의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은배모는 늘상 주변에게 맨유에 합류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고, 신뢰할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을 새로운 감독으로 임명했지만 은배모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은배모는 현재 프랭크가 감독하는 토트넘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맨유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카메른 대표팀 동료인 오나나가 은배모를 설득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설득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배모 이적이 맨유 쪽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영입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브렌트포드가 원하는 이적료가 맨유가 제안한 이적료보다 조금 더 높은데 7천만 파운드죠. 하나로 따지면 1,300억에 달하는 금액인데, 맨유가 지금 은배모의 이적료로 책정한 금액은 6천만 파운드다. 1,100억 정도다. 물론 이제 1,000만 파운드 정도의 금액을 조율할 지금 상황에 있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가 토트넘이 우리는 7천만 파운드를 지불하겠다. 그래서 맨유보다 우리가 이적료를 먼저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아직까지 브렌트포드에 끌려가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이유, 계속 이제 맨유는 6천만 파운드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또한 스카이 스포츠가 파악한 바로도 여전히 은배모의 마음 자체가 맨유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맨유가 여유롭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트넘은 측면 공격수를 이번 시즌에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리그왕에서 뛰는 스타드렌의 칼리무엔도의 영입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기본적으로는 르키프에서 나왔고요. 르키프의 로익 탄지가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로익 탄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기자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토트넘은 칼리무엔도의 영입에 관심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그래서 조만간 토트넘은 스타드렌의 경연진과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일단 칼리무엔도는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한 선수예요.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덴벨레와 그린우드 두 명의 선수거든요. 그리고 칼리무엔도가 바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그왕에서 득점을 많이 했던 선수고요. 이 선수의 나이도 기본적으로 2002년생이기 때문에 23살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칼리무엔도가 리그왕에서 계속해서 득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스타드렌에서 18골을 넣었고, 지난 시즌에는 15골, 그 전 시즌엔 7골, 13골, 8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18살쯤에 데뷔해서 리그왕에서 5시즌 동안 뛰었는데, 5시즌 동안 뛰면서 득점 자체가 꽤나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실제로 프랑스 23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뽑혔던 선수인데, 이 선수의 위치가 그동안 이제 나왔었던 은배모라던가 세메뇨 아니면 사네 등등등 측면 공격수 이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디블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칼리무엔도는 기본적으로는 리그왕 무대에서 원톱 내지는 투톱 체제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가 오른쪽과 왼쪽 여기서도 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좌우 측면에서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뛰었던 기록들을 보면 최전방에서 146경기를 뛰었고, 왼쪽에서는 8경기, 오른쪽에서는 1경기밖에 안 뛰었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3경기를 뛰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는 경기도 최전방 공격수로 뛴 거나 마찬가지라서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는 선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수를 왜 노리냐? 프랭크 감독의 전술, 뛰어들어가는 침투형 공격수를 좋아한다는 이 전술적인 철학을 생각하면 굉장히 잘
잘 어울리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긴 해요. 칼리뮤잉드가 이렇게 이번 시즌은 3백을 쓸 때 최전방에 원톱으로 나와 있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투톱으로 바뀔 때 자연스럽게 투톱의 왼쪽 지역에서 뛰었습니다. 이렇게 뛸 수 있는 이유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최전방에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뛰거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침투형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인데,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측면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활동 반경이 엄청 넓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최전방에 머무를 때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리면 뒷공간으로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투형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이 선수의 활동 반경을 보면 이번 시즌 리그왕에서도 최전방에 거의 모든 활동 반경이 쏠려 있어요. 측면으로 돌아뛰는 것보다는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거의 다 침투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득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이 장면도 보시면 이 선에서 동료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칼리뮤엔도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동료 선수가 패스를 줄 타이밍이 되니까 약간 뒤로 빠져 있다가 앞으로 대각선으로 뛰어나가요. 그러면 칼리뮤앵도의 달리는 방향을 따라서 패스를 넣어주고요.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워낙에 스피드가 빠른 선수다 보니까 뛰어 들어가면서 이 공간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칼리뮤앵도가 득점을 기록하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비슷한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면 여기서 칼리뮤앵도가 측면에서 동료 선수가 볼을 끌고 들어갈 때 살금살금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료 선수가 또다시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선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요 사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료 선수가 패스를 주는 타이밍에 수비수가 앞쪽에 다른 공격수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때 칼리뮤앵도가 뒤에서 달려 들어가면서 공간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침투에 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심지어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결정력도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프랭크 감독이 침투형 공격수를 좀 선호하는 면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움직임들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선수가 실제로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기민해요. 활동 반경이 엄청 넓진 않은데 박스 안에서의 만큼은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장면도 보면 하프라인에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워낙에 칼리뮤앵도가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역습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수비가 칼리뮤앵도가 뒤로 뛰어 들어가니까 뒤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칼리뮤앵도가 뛰어 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수비수가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뛰어 들어가는 척을 하면서 다시금 뒤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비수들이 앞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칼리뮤앵도는 다시 바깥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서 패스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영리하게 가져가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가진 스피드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이 장면도 보면 칼리뮤앵도가, 이게 코너킥 수비가 끝난 다음의 장면인데 본인의 페널티 박스 지역에서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역습을 하는데 워낙에 이 칼리뮤앵도가 빨리 달려나가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스피드를 살려나가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상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니까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본인이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패스를 주면서 여기서 이제 어시스트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 프랭크 감독이 선호하는 상대 수비가 올라왔을 때 그 라인 뒤쪽으로 뛰어들어가는 힘이 좋은 선수,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되는 선수, 에너지 레벨이 높은 이런 유형을 지금 프랭크 감독이 찾고 있기 때문에 칼리뮤앵도가 왔을 때 아마도 이 선수는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뒤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원하는 프랭크 감독의 축구에 어느 정도는 어울리겠죠. 다만 이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어울리는 선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어울리는 선수라면 솔랑키의 백업 정도로 뛰거나, 아니면 이제 히샬리송이 떠난다는 것을 전제하에 히샬리송이 떠났을 때 손흥민의 백업 역할과 솔랑키의 백업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멀티 자원 정도로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프랭크 감독이 투톱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투톱을 만약에 활용을 한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올라가서 솔랑키랑 호흡을 맞출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브렌트포드에서도 4-3-1-2 전형을 많이 썼었죠.
그러면 칼림 형도가 투톱 자리에 나와서 이 선수가 키가 엄청 크거나 피지컬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고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측면 지역에서보다 가운데 지역에서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톱으로 나온다면 솔랑키가 버텨주고 칼림 무엔도가 솔랑키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뭐 칼림 무엔도는 기본적으로 이적 루머에 매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역시나 이 칼림 무엔도가 주전급 선수로는 부족함이 있어요. 물론 칼림 무엔도의 이적료 자체는 2,200만 유로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물론 이게 스타드렌이 영입할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예정이지만 그래도 뭐 3천만, 4천만 유로 그 정도 선일 거잖아요. 그러면 칼림 무엔도가 또다시 토트넘이 주전급 선수가 아니라 약간 백업 멤버, 로테이션 멤버, 어린 유망주 요 정도의 선수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라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이 선수를 영입을 해도 주전급 선수, 뭐 이제 은베모, 세메뇨 이 정도 레벨의 선수를 여전히 노릴 것이라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과거에 데니 로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트넘이 영입 루머가 나면 나는 늘 구글링을 해본다. 누군지 모르겠어서 구글링을 해야 된다. 구글링을 안 해도 되는 선수를 영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토트넘이 이제는 챔피언스리그에도 나가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주전급으로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원을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